자, 오늘은 미안합니다. 분사 이론까지 나갈 거고요. 사실상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절을 완벽하게 이제 속속들이 알아본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절에 대한 개념도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넣었고요. 준동사는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거 이상의 준동사는 뭐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구까지만 얘가 허리라고 보시면 돼요. 허리. 기초가 돼 있는 애들은 이걸 하면 되는 거고 여기가 제일 강해야 돼요. 그럼 뒤에 있는 절 할 때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잘 모르면 뒤에 있는 절이라던가 그 뒤에 어드밴스드 센텐스 스트럭처 고급 구조는 아예 정치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게 기반이 되고 지금 그래서 서술형 연습하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 왜 내가 이제야 그걸 가르치는 건지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모르겠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 뺏기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애들을 진짜 많이 가르쳐봤지만 많이 가르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운이 좋았죠. 규모가 큰 데 들어가서 했었으니까 한 4,000명 가르쳐봤잖아요. 나는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는 머리가 나쁜가? 선생님도 그런 선생님 중에 하나였어. 어차피 머리 좋아서 잘하는 애 있고 못하는 애가 있다. 물론 선생님이 말을 했지만 유리합니다. 유전은 있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공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Q가 낮아. 그렇다 치자. 그래서 반드시 못할 한계가 있진 않아요. 세상일 전체로 보면 좀 한계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 거 아니야. 동네에서 싸우면 잘할 수 있는데 UFC 헤비급 챔피언은 될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동네에서 싸우면 잘하는 애 문제야. 그럼 뭐 격투기 학원 한 3년 다니면 돼. 그럼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할 걸 아마? 그지? 다른 애들이 안 할 때 그렇게 꾸준히 하면? 그래서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잘 배워가지고 노력만 잘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갖고 나중에 서술형 연습도 시킬 건데, 응?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제 독해 파트까지도 공부하려면 해석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걸 넘어서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허리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잘 배워보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35번.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건 했었던 문장이죠. 당신은요, 성취할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가 생략돼 있겠죠. 당신은요, 느낄 거죠. 더 자신감 있게 느낄 거죠. 뭐야? 이득으로써요. 만약에 부사절이 시작이 되는 거고 당신이 계획을 짠다면요. 그쵸? 계획한다면요. 너의 가장 이거 했었죠. 그죠? 힘든 일을요. 시간에 배정하고 계획을 한다면요. 어떤 시간이냐면 요렇게 해서 네가 be able to 부정사하면 뭐뭐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번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했었고요. 네가 가장 잘 대처하다. 기억나죠? 핸들, 태클, 그지? 대처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대로 우리가 여기서 나온 to 부정사 여기 있죠? 그리고 ing도 여기에 있고요. 자, 효재 이 ing는 뭐 하는 겁니까? 품사가 뭐죠? 형용사고요.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였고 명사를 전치 수식하는 거죠.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가림 뭐예요? 부사고요. 그죠? 앞에 able은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거 요렇게 나누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부사로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올 만한 거는
병렬 연결돼 있으면 항상 조심하라고 했죠. 그죠? 여기는 왜 feel을 쓴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you가 아니라 you will까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가 붙어 있어서 원형을 쓴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feels 요렇게 쓴다던가 아니면 준동사인 feeling 요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어 자리. 항상 문법 포인트가 뭐가 되는지 그리고 반대보기는 뭐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confidently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왜 항상 형용사 부사가 보기로 나오냐면요. 형용사는 뭐뭐 한, 뭐뭐 니은, 의 이렇게 해석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confident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자신감 있는 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보호 자리에 들어갈 때 항상 형용사냐 부사냐를 다투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근데 보호 자리에 들어가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 있게 느끼다죠. 그죠? 주어랑 보어랑 같아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목적격 보호에 들어가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랑 같은 거죠. 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생각하다, 하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되니까 저기에 부사를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왜? 하게 이런 건 약간 부사의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feel confidently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 감으로만 해석하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지. 감에 의존하면 우리가 외국인보다 이제 감이 셀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왜 또 똑같은 문장을 한 번 더 합니까 선생님 하면 간단한 기본적인 절에 대한 개념들은 조금 공부시키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기에 보면은 보고 싶었던 게 요거예요. 요 왼절이요. 얘의 정체가 형용사 절이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이 time을 수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같은 원리로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냥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면 되게 편할 텐데 우리가 맨날 힘든 게 어떤 때는 선생님 여기 형용사절이죠? 뭐 여기 관계대명사죠? 여기 관계부사죠? 뭐 소위급 관계대명사죠? 관계형용사죠? 부르는 용어가 막 다르니까 용어를 이해하면 된다고 차라리 선생님 설명할 때 저거구나. 왜 이름이 형용사절인데 헷갈리게 관계부사절이냐고. 그치? 이렇게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이 관계, 문장과 문장을 관계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한다. 그래서 얘가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플러스 뭐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뭘 먹었기 때문에 꿀꺽 부사를 먹었기 때문에 관계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절이고 자 부사를 꿀꺽 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얘는 뒷문장 구조가 그렇죠. 얘는 완전합니다. 부사를 꿀꺽해서 없어졌다고 뒤가 뭐가 되진 않잖아요. 이런 거 외우잖아. 관계부사절은 when, where, why 뭐 이렇게 외우고 관계대명사는 위치.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뭐가 완전했고 뭐가 불완전했는지 까먹잖아. 그게 아니라 관계부사절은 부사를 먹었으니까 완전할 거고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를 먹었으니까 불완전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얘 특성을 하나 또 말해주자면 얘는요 관계부사를요 when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관계부사 단독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독 생략이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원래 이런 문장인 거지. 나는 기억한다 그 날을. 그리고 우리는 만났다 그 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요게 우리가 시간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뭐야? 전면구죠. 전면구가 될 수 있는 건 형용사랑 부사.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부사겠죠. 요 케이스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전체랑 이 접속사랑 묶어준 거지. 요렇게. 그래서 whe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I remember the day when we met.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 그쵸? 요렇게 해서 관계부사절,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어떻게 그럼 나타내도 상관이 없다고. When I remember the day 단독 생략해서 when we met 그냥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라고 보셔야 된다? 이거 시간이니까 여기에 when이 생략되어 있고 요렇게 수식을 하는 형용사절이겠구나. 접속사 없다고 뭔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개념이 관계대명사를 한번 찍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지 않죠? 그쵸? 넘어갑니다. 자, 3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앙팡 때 했었던 건데 한 번 더 우리가 가끔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형용사가 길면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게 되죠. 한 단어 한 단어 나오면 앞에서 전치 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길면 뒤로 보내버리지 앞에서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수식하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6개, 7개, 8개 늘어져 있는 경우는 되게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3개까지는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형용사가 나와서 시작했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형용사가 조금 이어지다가 명사로 끝나서 명사구를 만들겠구나 라고 하는 거의 시작이 보통 뭐냐면 관사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2번 밑에다 쓰세요. 관사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나 어나 언, 즉 부정관사 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명사구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딥하게 들어가고 나중에 뭐 더 어려운 영어 시험을 준비한다던가 그러면은 더 어려운 문법 영어 시험이라던가 그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고등학교 내에서는 이 정도면 끝이 납니다. 형용사도 어순이 있어요.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게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쓰이는 게 관사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1번은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순서로 나올 수 있는 게 지시 형용사입니다. 뭐야? this나 뭐 that, these, those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소유격. 그 다음에 부정형용사. 부정이란 말은 영어에서 여러분 잘 정의를 하셔야죠. 그쵸? 아니다라는 그 부정일 수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부정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정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정형용사, 부정대명사 했었죠? 그죠? 이런 게 있죠. some, any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some과 any의 차이가 뭔가요? 뉘앙스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긍정일 땐 some를 쓰고 부정일 땐 any를 쓴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간 걔네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은 원래 인천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효재 원래 인천에 살았고 계속 인천에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인천 토박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취직을 해갖고 내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나랑 같이 일하는 뭐 직원이야. 근데 얘가 주말에 이제 너무 친해져갖고 효자랑 예를 들어서 이제 부하 직원이랑 상사 이런 건데 자주 같이 만나는 거야 주말에. 그래서 만나서 뭘 먹자고 했어. 그랬더니 효자가 여기로 오시죠. 제가 맛있는데 여기에서 드시죠 해가지고 내가 인천에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효자가 원래 인천 살았으니까 인천에 좀 맛있는 거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인천 토백이니까요. 그래서 너 어디 맛있는데 맛집 아니? 라고 물어봐.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맛집 아니라고 물어봐. 효재한테. 그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걸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걸까? 그때 썸을 쓰는 겁니다. Do you know some place to eat?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번에 효자가 선생님 동네로 왔어요. 예를 들어 그게
좀 멀리 가보면 뭐 부산 이렇다 쳐봐요. 근데 효진은 부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르지만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와봤으니까 너 부산 처음이야? 혹시 여기 아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없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없지 않을까요? 얘 와본 적도 처음. 그럼 아는 사람 없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아는 사람 있어랑 없어랑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 있어는 약간 썸을 물어보는 거야. 아는 사람 없어? 이러면은 없겠지? 이런 생각. 그때 Do you know anybody around here?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 차이인데요. 여러분이 뭐 나중에 그거는 이제 즐겁게 나중에 대학교 가서 즐겁게 영어 칠 때 파보면 재밌는 거고, 그걸 물어보는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 이제 영문법에서. 그리고 이제 숫자를 쓰는 것도 순서가 있는데 서수를 먼저 씁니다. 서수라고 하는 건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순서수. first, 그리고 second,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야, C를 빼먹었네. 그리고 기수, 기본수. 기본수 아니야, 기수. 용어 설명을 항상 열심히 해주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1, 2 이렇게 쓰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순서를 접어두고 원래는 그 뒤에 대소관계,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뭐 이러면서 다 순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나머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이 형용사 순서상 가장 먼저 쓰이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이거를 알려주고 그다지 뭐 그닥. 그런데 요게 나와서 all, both, half, double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네가 형용사 중에서 가장 앞서는 순서에 있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all the people이지. 그러니까 all the people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뭐 이것도 사실 순서거든요. The first 뭐 student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약간 순서대로 선생님이 쓴 거예요. 아시겠죠? My first 뭐 favorite 뭐 dishes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순서를 묻는 건 솔직히 나오면 좀 안 되고요. 여기 내에 있는 순서를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요거는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쓰면 안 된다고? 얘를 the half student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치사하죠, 약간. 저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나오니까. 그래서 뭐야?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치? 절반의 학생들은 받았습니다. 뭐를요? 설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떤 설명을 들었냐면, 포함하는 단어, 이건 동격이겠죠. 같은 거예요. warm이라는 따뜻한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The other half면 뭘까요? 부정형용사 할 때 배웠잖아요. 뭐예요? 그쵸, 나머지 반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군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지. 그치? 이거는 연구 실험 구조에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 그쵸? 그래서 반은 뭐예요? 그래서 나머지 반은요. 여기선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라서 여기다 쓴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반은요. 말 되어졌다니까 뭐겠어? 들었다겠죠?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예상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명사절의 대신 생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목적어. 그 연사가 차갑다고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에서 지금 BPP로 수동인데 어떻게 뒤에 명사가 있나요? 그죠? 명사절이 왜 있나요? 그래서 외우라고 했었던 거죠. 톨드는 4형식이라고. 그쵸? 그래서 이건 IO를 땡긴 케이스가 되겠죠. 간접 목적어를 이제 수동태로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땡겨서 뒤에 얘가 뭐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요렇게 그래서 써주면 더 좋죠. DO. The other half가 원래 IO였겠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컨테이닝이 뭐냐. 지금 우리 ing 하고 있죠. 동명사 지나갔고 하나씩 모든 케이스를 보고 있어요. 뒤에서 description을 후치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명사 후치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이 containing 대신에 contained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이죠. 둘 다 따져보셔야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구조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얘가 이걸 하는 거냐 되는 거냐. 주체 논리도 꼭 따지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동사가 다 타동사가 그런 게 아니고 그지? 자동사만 되는 동사라던가 아니면 자타동사가 다 되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살펴보고 그럼 이럴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방점을 어떻게 찍어야 돼? 얘가 이거 하는 것 또는 되는 게 문맥상 많기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하는 거니까 이거 아닐까? 되는 거니까 이거 아닐까? 연결하는 연결되는 뭐가 다른데? 관계 있는 관련 있는 관련되는 비슷하잖아 다. 그러니까 구조랑 주체 논리 하는 거냐 되는 거냐 그것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넘어가고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뭘 본 거냐면요. 부부정사 싹 다 했고요. 자, ing를 싹 다 하는 와중에 명사, 즉 동명사의 케이스와 현재 분사 케이스까지 본 겁니다. 형용사인 케이스까지 본 거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부사가 남은 거예요. 이거를 볼 겁니다, 우리가. 형용사랑 부사일 때를 같이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 이론까지만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금 현재 분사라고 부르면 우리가 형용사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ing, pp를요. 그죠? 과거 분사라고 부르면 형용사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분사 구문이다, 현재 분사 구문이다, 과거 분사 구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뭐다? 이거는 부사 구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용어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형용사 구일 때 우리가 상황을 보자고 하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상황입니다. 하는 역할은 이제 명사 수식과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명사 수식할 때는 전후치 수식을 다 하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또 보어 역할을 할 때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나눠져 있겠죠. 그쵸? 그래서 목적격 보어일 때는 어떤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인 거다.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되죠. 그리고 주격 보어인 관계면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주격 보어에 쓰였다고 하면 뭐야? 여기가 주어고 비동사가 자동사고 그리고 이게 보어 이렇게 쓰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 B-ing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있는 ing가 동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일 때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명사를 이제 전후치 수식을 한다고 하면 뭐뭐 한, 뭐뭐 하는
또는 뭐뭐 좀 더 뭐 자세하면 하는 중인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거고 목적격 보호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 하도록 또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진행형이 됐으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게 ing가 형용사로 쓰이는 전체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 뭐라고 부른다? 형용사니까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 pp도 있겠죠. pp는 우리가 명사로 안 쓰이는 건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치? 얘도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형용사라는데 뭐야? 명사 수식과 보호 역할을 하겠지. 똑같이 명사 수식을 한다면 전우치 수식을 할 수가 있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갔다. 그럼 뭐야? 목적어와 아이고 빨간색으로 써야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뭐인 상황이다? 그렇죠. 수동인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주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쓰여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비동사 이렇게 자동사 나와가지고 보호 이렇게 쓰면은 BPP 이 형태로 많이 보게 될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동태. 이게 수동태의 원리였던 거예요. 해석은 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느낌적으로 다 되면 뭐 좋은데 확실히 해서 나쁠 건 없죠. 그쵸? 뭐뭐 된 뭐뭐 해진 뭐뭐 당한 뭐뭐 받은 수동이면 뭐뭐 되도록 뭐뭐 되는 것을 얘는 좀 귀찮은데 수동이니까 뭐뭐 되었다 뭐뭐 뭐 해졌다 뭐뭐 당했다 뭐뭐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케이스를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죠? ing가 쓰였는데 문장 내에서 나왔는데 형용사로 쓰면 뭐다? 그리고 우리 형용사가 들어간 자리는 다 알고 있고 현재 분사라고 얘기한 거다. 선생님이 현재 분사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 설명하시는 거다. 과거 분사는 pp가 형용사로 쓰일 때 그렇게 부르는 거다. 자, 그래서 현재 분사 어떻게 만들어요? 다를 거 없어요. 어떻게? 요렇게 동사가 있는데 이거 동사 아니다. 준동사다. 다른 품사로 쓸 거다. 명령부 중에 하나로. 이번에 현재 분사니까. 통동사 쓸 때랑 똑같습니다. 요렇게 원형을 취한 다음에 ing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시제를 동사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진행 시제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쵸? 근데 요 상태를 그 시제를 그대로 요 시제를 유지를 해줘서 같은 시점 진행 중임을 강조해서 나타나게 되면 어려울 거 없죠. 원래 이거였잖아. 원래 동사가 be에다가 ing였다며 이런 거였다며 그지? 원래가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지? 실제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자주 안 나오는데 여기다 ing 붙여주면 되죠. being ing가 되는 겁니다. 자, have pp는 시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인데 완료 시제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동사로 쳤을 때 쟤는 어떻게 뭐냐면 완료 시제 여러분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시점이 두 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기준은 뭐냐면 기준은 지금 자기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잖아요. 그쵸? 그럼 시작은 과거에서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지금까지의 이 시점 두 개를 찍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먼저 있었던 일이 되겠죠. 사실상 현재 완료를 표현한다면 내가 현재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다. 그지? 먼저 일어났던 일을 쫙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대로 준동사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준동사가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진다? 본동사보다 시제가 앞설 때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생긴 모양이 이렇게 have pp였으니까 이번엔 여기다 그냥 ing를 요렇게 붙여주면 되죠. bpp는 뭐다? 동사일 때 우리가 수동태라고 불리는 애였는데, 그러면 현재 분사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냐? 뭐 이거 pp 요 상태에서 뭐만 해주면 돼. 뭐 여기에다 ing 또 붙여주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시제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수동태를 나타낸 거고. 자,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being 생략하면 생략시 과거분사가 되는 겁니다. 과거분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시제와 태가 합쳐진 거죠. 뭐야? 앞선 시제 플러스 수동태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원래 생긴 게 have been pp였으니까 여기에다 ing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having been pp가 됩니다. 자, 이제 뭐 5가지 동사의 특징, 형식을 가진다, 주어를 가진다, 시제를 가진다. 여기서 이제 시제를 설명을 한 거고, 빨리 끝내려네요, 그죠? 10분 안에 끝납니다. 자, 근데 얘는 의미상 주어가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그게 궁금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ing pp가 형용사구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명사 수식하거나, 그죠? 아니면 주격 보호 역할을 하거나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의 주체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공부하는 중인 가린. 주체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주체가 가린이가 되죠. 수식받는 애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식할 때는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입니다. 주격 보호는요? 당연하죠. 가린이는 공부하는 중이다. 왜요? 주어죠. 괜히 주격 보호했어요, 그죠? 목적격 보호는요? 우리가 오형식 할 때 되게 많이 했죠. 목적어랑 목적어가 주어 동사 관계고 능동이냐 수동이냐 엄청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목적격 보호의 행동을 하게 되는 주체는 목적어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부사인 케이스입니다. 부사. 요게 조금 빡셉니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과 요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왜? 얘가 서술형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분사 구문, 과거 분사 구문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현재 분사 구문은 뭐예요? ing인데 부사인 거. 얘는 ved, 즉 pp인데 부사인 거. 그죠? 자, 요거는 만드는 과정 자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부사절인 애를 어떻게 바꾼 거야? 부사 구로 바꾼 거야.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였던 어떤 부사절을 ing나 pp 형태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길어서 귀찮아가지고. 아시겠죠? 자, 현재 분사 구문. 이거는 언제? 능동을 나타내고 싶을 때. 과거 분사 구문은 수동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과정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 거를 줄이고 싶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잘 봅시다. 여기 보니까 부사절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주절이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은 건 요 부사절입니다.
근데 쓱 가만히 보니까 굳이 저 접속사가 있어야지 저 두 문장의 관계가 성립하냐? 아니라는 거지. 굳이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얘를 지워줍니다. 이게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뭐야? as나 becaus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접속사들이 있거든요. 뭐 있으나 마나 솔직히 유추할 수 있지 않냐.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접속사를 지워줬죠. 그랬더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장 두 개가 접속사도 없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치? 우리 준동사는 뭐야? 동사로 안 쓸 거야 해서 변화시켜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 과정을 꼭 거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시켜주기 전에 또 뭐도 줄이려고 하냐면 야 잠깐만 지금 보니까 이 주어랑 지금 동사는 지금 어퍼스트로피 표시가 돼 있어서 다르다는 걸 선생님이 표시해 줬는데 그지? 얘랑 얘는 같아. 그치? 같은 거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도 지워주자. 그러면 이렇게 남지 않겠냐? 자,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다? 주어가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됐는데 접속사를 지웠고 주어가 이게 지금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지웠고 그럼 이렇게 남았는데 어떻게 해두냐?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동사 원형을 만든 뒤에 ing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모양이 결국 어떤 모양으로 됐냐? 이런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요 ing 요 모양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 분사 구문 ing니까.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나 이거 뭐뭐 하면서 콤마 있고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앞에 있는 걸 그냥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신 다음에 그리고 ing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해져요. 그냥 아무거나 다 다를 붙이면 안 되고 분사구문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편하십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여기를 엄청 강조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많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고쳐봐 그러면 잘하는데 저게 과거분사 구문으로 하면 애들이 헷갈려해요. 과정이 전혀 다르지 않은데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걸로 고쳐라, 원래 부사절로 고쳐라 또는 분사구문으로 고쳐서 나타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뭘 써야 되는지 애들 헷갈려하고 자꾸 헷갈리거든요. 과정은 다르지 않아요. 분사구문 과정은 똑같아요. 뭐야? 접속사를 지워. 그치? 근데 형태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치? 얘는 수동태인 애를 고치는 거니까. 여기가 수동태일 때 과거분사로 고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수동태일 때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고치면 자연스럽게 수동이 됩니다. 접속사 지웠고요. 지우니까 얘랑 또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지워요. 그래서 얘는 주어가 같은 경우 그럼 보세요.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같아서 또 지우고 그러면 요 형태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르지 않습니다. 동사 원형을 만든 뒤 원형 만든 뒤 ing 붙이기. 자, 이거를 왜 중요하게 하냐 애들이 pp로 바꿔요.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응? 아예 똑같아요. 그럼 being ing가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일 거냐면 뭐 is pp라던가 are pp라던가 뭐 was pp라던가 were pp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저거는 원형으로 다 만들면 어차피 뭐가 됩니까? be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필요할까? 해서 얘를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은 거야? pp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pp만 남았냐? 불필요한 빙 생략. 그래서 이 과정을 제대로 모르면 나중에 빙 pp가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또. 알겠죠? 그리고 분사 구문을 고치라고 하면 적절하게 능동수동으로 못 고칩니다. 그래서 남은 게 요 모양이 되는 거고 얘는 뭐뭐 되면서 주어는 동사한다. 또는 주어는 동사한다. 그리고 뭐뭐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지워준 게 두 개가 있었어요. 뭐야? 접속사를 지워주거나 주어를 지워줬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우선 하나를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나. 뭐냐면 접속사의 의미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들. 뭐냐면 애프터랑 비포랑 지워주면 같습니까? 다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안 지워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although, though 이런 거. 비록 이렇게 했지만. 지만이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접속사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얘는 뭐야? 그냥 접속사를 살려준다. 그럼 최종 형태가 뭐가 되냐? 뭐가 돼? 어렵지 않지. 접속사만 이렇게 다시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아까는 이제 접속사는 그래서 살려줘. 오케이. 근데 접속사 지우고 주어는 왜 지워졌어? 어차피 원래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걔를 안 써주고 주어만 써주면 어차피 얘가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거란 얘기죠. 근데 얘는 왜 살려줄까요, 그러면? 그치, 주어가 같지 않을 경우. 아시겠죠? 주어를 살려줍니다. 오케이? 자, 요게 중요한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각각 사라져 있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있으니까 주어가 다르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 독립분사구문.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죠, 얘는. 얘는 다릅니까? 아니요, 얘도 이름이 똑같아요. 독립분사구문이에요. 단 수동인 것 뿐이죠. 해석은 각각의 다른 주어를 살려줘야 됩니다. 뭐야? S가 ing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뒤로 왔을 때 있죠. 그리고 주어가 동사한다. 이거 ing 한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앞에 있을 때 과거분사 구문도 독립분사 구문이 되면 이 주어가 뭐뭐 되면서 이렇게 앞에 있을 때 근데 요 뒤로 가면은 뭐 편안하게 그냥 그리고 주어가 동사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5가지 특징을 또 알아봐야죠. 그죠? 앞에서 말했지만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건 계속 해왔는데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이 이제 주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분사구문의 주어도 의미상 주어라고 하겠죠. 의미상 주어인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포명사, 오부명사, 동명사 같은 경우는 소유격, 목적격. 얘는 원래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가 있다고 하는 거는 주어가 달라서 살려준 게 케이스잖아요.
그럼 주어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주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시제를 가지는 거는 똑같습니다. 앞서 쓸 때 having pp. 진행 중인 걸 이제 강조를 할 때는요. being ing가 되겠죠. 능수동이 가능하죠. 능동일 때 뭐야? 현재 분사 구문이고요. 자, 수동일 때 과거 분사 구문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보면서 이 분사 구문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뒤로 가셨을 때 주어를 가진 케이스, 즉 독립분사 구문의 케이스랑요. 시제를 가진 케이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왜 미리 얘기했어요? 그 부분 얘기할 때 저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배우려고 하고 뭘 목표로 가지냐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론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각각 어떤 형태로 문장이 나오는지를 보고 앞에 거를 계속 봐보면서, 그치? 내가 어느 부분에 학습을 하고 있구나 인식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꼭 해보시고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